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에요.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인사 좀 듣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도둑맞은 책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박호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도둑맞은 책에서 서동현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반갑습니다. 더블이시네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송아 씨 더워요. 이제 스튜디오 안이. 스튜디오 안이 더운 게 아니라 송아 씨가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가요? 아니, 저는 네. 여배우를 강력히 원했는데 이 연극은 남자만 둘이 나오더라고. 네. 아니, 근데 남자 배우들 보통 모시면은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밖에서 수다를 많이 떠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들. 아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예. 원래 친분이 있으신 예, 거예요? 우리 박 배우님하고는 네네. 아주 한 작품을 아주 진하게 박호산 배우님이. 네, 박호산 배우님하고는. 아니, 이름을 왜 언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박정환이었잖아요. 예, 40 넘어가면서 어. 좀 이렇게 인생의 반성의 시기가 와서요. 한번 좀 십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10살 때 첫사랑, 20살 때 외로움, 30에 뭐 이런 식으로 딱 뭐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40 딱 뭐가 올까 싶었는데 반성이 막 밀려오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 박정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배우였잖아요. 네. 팬도 되게 많고. 그거보다 더 부끄러웠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건 좀 너무한 거. 그래서 내가 아닌 척 한번 다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아주 새롭게 알려보자. 예. 뭐 제가 네.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냥 스스로에게 되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시 새롭게 마치 이사 가는 기분으로 새 푸대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럼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네. 2009년도에 작품을 같이 했어요. 네. 건 메탈 브루스라고 하는 저주받은 명작이 있었는데 그 작품 괜찮지 않았어요? 명작은 명작이었어요. 진짜 괜찮았잖아요. 거기서 저주받은 뭐요? 명작 건 메탈 브루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저주받은 명작의 제목이 아니고요. 저주받은. 거기서 박호산 배우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 좀 정체성을 상실하고 첫사랑을 찾아다니는 네. 그런 외로운 늑대와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탐정이었죠. 탐정. 그 살롱 뮤지컬이에요. 그 3인극이었는데 뮤지컬인데 저기 라이브로 라이브 3인조 재즈 밴드가 연주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음악과 대사가 있는 지금도 건메탈 브루스를 건메탈 검색을 하시면 브루스. 저주받은 건메탈 브루스가 아니고 그냥 건메탈 브루스. 저주받은 그때의 상황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작품성이나 캐스팅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캐스팅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봐요. 소극장 뮤지컬인데 이석중, 네. 김성경, 박정환, 이주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블록버스터급이야. 연출이 누구셨어요? 네, 연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또 뭐. 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가슴 아픈 그런 작품. 그래서 제가 너무 못되게 한 것 같아서 형한테도 내가 못할 짓 했지만 그 연출님한테도 되게 제가 좀 강하게 막 그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꾼. 근데 박호산 배우는 개인적으로 네. 그 작품 때문에 지금 아내를 얻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맞아요. 실에 있으면 득이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여주인공이 트리플이었어요. 네. 김성경 씨하고 이주원 씨가 더블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김성경 씨가 너무 바빴거든. 근데 작품에 정말 꽂혀가지고 네. 꼭 해보고 싶다. 네. 내가 보기엔 특히 김성경 배우가 박정환 씨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박호산 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모르겠어요.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 이렇게 빼다 보니까 참신한 새 인물을 우리가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김동아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김동아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떻게 지금은 제 보면은 아내가 됐죠. 낚아채셨군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작품에서 설명하는 분위기에는 김동완 씨가 제일 잘 맞았었어요. 이미지랑은. 근데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두 배우한테 밀려가지고 좀 약간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를 박호산 씨가 굉장히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뭐 굉장히 잘 챙겨주고 그러시더라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아니 굳이 그렇게 연기 연습을 자기가 시켜준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따로 맞춰보자고 하고. 아니 뭐 3인극에서 둘 빠지면은 둘이 연습하는 씬이 대부분이니까. 일부러 빠지게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3명인데 한 명은 화자 역할이니까. 그렇지 나레이터. 나레이터이자 이렇게 뭐 연주자 역할. 그러니까 공연 연습하자 그러면 둘이 연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키스 씬에 그 진하게 키스를 하고 아니 우리 공연 후기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야 이게 미국 작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키스 하나는 제대로 하더라 이런 관람 후기들이 달리는 거야. 아 그때 왜 그랬어요? 아니 뭐 사심 가득했죠 뭐. 예. 결혼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책임졌잖아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결혼할 때 굉장히 뭐 그 남자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무슨 있었는데. 둘 다 저는 이제 재혼이었고 그때가 이제 그 사람도 재혼이지. 그렇죠.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살이나 차이가 나요. 아니, 저는 본투 72년생입니다. 예. 그러면은 44. 44. 예. GT.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그걸 굳이 그렇게 반가워서. 친구 하자고요? 아니요. 제 안 사람도 GT예요. 제가 GT들하고 잘 어울려요, 굉장히. 예. 네네. 어쨌든 네. 두 분 다 재혼으로 하셔서. 그래서 재혼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그때는 네. 이제 헤어질까 말까 하던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헤어질까 말까 하실 할 때 정리를 들어갔죠. 와, 사실은 멋있다. 우리 김동화 배우가 네.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에 시달릴 때였어 그때. 제가 이게 뭐냐면 저 친구가 마음에 들고 되게 연기도 잘하고 좋은 후배 같은데 네. 그때는 그냥 좋은 후배였고 뭐 키스만 진하게 했지 뭐 별로 그 작업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연습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 다음 작품 할 때 또 제가 만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넣어줬죠. 추천을 해서 이 친구 잘한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웃으셔요. 이현철 배우님이. 두 작품째 하는데 두 작품째 내내 이 친구는 계속 그러니까 항상 울고 맞아. 있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그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 알아보니까 이제 집안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네네. 그냥 만나서 해결하고 나랑 살자 이렇게 된 멋있다. 거예요. 그때 막 직접 찾아가서 끈하시네요. 빨리 정리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는 왜 주위에 횟집에서 저런 배우가 만나- 없다. 저런 배우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저런 사람이 없지. 왜 말씀 계속해서 저런. 횟집에서 만나서 끝냈죠. 하여튼 나중에 한번 또 그것도 연극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 연극으로 뭐 그분은 안 나오지만 저희가 만났던 얘기를 만들어서 연극을 했던 게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그 연극을 일주일 동안 그 공연장 제가 여러 무대 출신이거든요. 네. 여러 무대를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저희도 만났던 얘기를 제가 연출하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글을 쓰고 저는 출연 안 하고 주변에 이제 닮은 사람들이 해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연했어요. 한 1,50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우와. 이야. 그게 결혼식이었죠. 우리 공연 만난 제목이 결혼식이요. 아니 여왕개미였는데요. 여왕개미. 여왕개미가 되고 싶은 일개미 같은 여자의 일생인데 이제 애딸린 헌정 공연이네. 마누라 헌정 공연. 그렇지만 이제 거기 또 애딸린 거기서는 연인 관계죠. 아직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 애딸린 그 남자가 그 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살짝 좀 다크한 분위기인데 원래 내용은. 근데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코미디를 풀었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빵빵 터졌었죠. 작품 아니 이게 뭔게 멋있다. 굉장히 얘기를 네. 계속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기분이 막 나빠지지. 무슨 박호산 배우의 여기 무슨 제안이 잘난 체를 막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계속 듣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군요. 또 봄인데 또 저런 얘기하니까 우리 짜증나네요. 이현철 배우는 정말 힘들겠어요. 이거 뭐 얼마 전에 또 형수님이 쇼커트로 머리를 자르셨는데 연습실에 오셔서 너무 이쁘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쁘긴 이뻐. 아름다우시죠. 그러니까
애도 이쁘더라고. 아니 그 두 분 또 출산까지 하셨는데 애가 너무 이쁘더라고. 부러워. 나중에 그만하죠. 진짜 이거 그만해요. 오늘 뭐 제 특집도 아니고 개인사 특집도 아니고. 박호산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청취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예. 그다음 다들 아는 얘기예요. 예. 우리 이현철 배우님은 네. 사실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이현철 배우님 아니죠? 왜요? 이름이 좀 흔하잖아. 아주 흔하죠. 실제로 이현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배우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현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배우는 다른 배우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서현철 배우님. 서현철. 서현철 씨. 예, 각종 현철이 현철들이 형. 있죠. 각종 현철들이 있고. 김현철 뭐. 예. 가수 현철. 예. 근데 뭐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진 형이 현철이 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서현철 형님일 것 같아요. 서현철 씨. 그 형. 서현철 씨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뭐 저희가 같이 공연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판타스틱스라는 뮤지컬. 맞아요. 헨리 머티머로 꼭 붙어 있는 역할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때 케미가 터져서 현철 브라더스 해가지고 오히려 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름이 같아서.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많고, 정한 씨는 호산 씨로 바꾸면서. 근데 또 바꿨지만 우리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호산이라는 이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인데. 저 현철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또 껴들었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현철이. 예. 계속 끼어드세요. 예. 우리 이현철 배우님은 주로 뮤지컬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시작을 제가 학전에서 이제 뮤지컬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다른 프로듀서 분들이 연기를 좀 잘 봐주셨는지 예. 연극 쪽으로 자꾸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뮤지컬을 계속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요. 나이든 앙상블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게 참 비극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현철 배우의 공연을 날 보러 와요에서 용의자 그 역할하는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역할을 영화에서 박해일 씨가 했던 역을 그렇죠.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현철 근데 씨가. 저희 용의자를 다 제가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용의자를 다 하는 네, 거예요. 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1인 1역이지만 1인이죠, 거기 거기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 명으로만 나오지만 이제 용의자로 잡혀올 때마다 이게 변신해서 나와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보이는 거예요. 야, 아직도 저렇게 연기하는 전혀 다른 인격체. 굉장히 거만하게 웃으세요, 지금 이현철 배우가. 공연 끝나고 밖에서 와. 기다리고 있다가 나 저 배랑 술 한잔 하고 싶다 기다리고 있다가 저 연출 변정주한테 얘기해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좀 불러와봐. 그때 만났어요. 원래 뭐 다중인격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도 그 모질이 전문 배우 햄릿을 하는데도 연출이 자꾸 방향을 좀 모자란 아이 자폐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더라고요. 변정주 연출이 그때도? 아니요, 그때는 다른 연출. 예, 다른 연출이었는데. 나비스 햄릿이라고. 예. 네. 그때도 결국 자폐야 햄릿을 하기도 했고. 그것도 괜찮겠다. 햄릿을 자폐로 네. 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금증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현철 배우가 눈이 크고 뭐 지금 화면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눈이 크고 좀 그렇게 여리여리한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사이키한 느낌으로 보이는 게 또 목소리가 또 가늘잖아. 가는 느낌이니까. 사진으로 볼 땐 근데 굉장히 또 강해 보이는 인상이세요. 강렬한 인상이죠. 네. 예. 근데 실물로 뵈니까 약간 정말 자폐증 느낌도 있으시면서 못하겠다.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뭐 살인자 그런 것만 시켜주시니까.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같이 술 먹으면 술 한잔 할 때마다 한 번씩 변해요. 재밌어요. 같이 마셔보고 싶다. 카멜레온하고 오케이, 술 렛츠고 먹는 하시죠. 우리 접죠 지금. 예, 일단 네. 분량은 있기 때문에 분량은 뽑고. 이렇게 매력 있는 두 배우가 네. 서로 같은 역에 캐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재미난 오늘 그런 재밌겠죠, 방송? 그런 게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뭐 순서대로 네. 우리 추천 금주의 추천 공연. 금주의 연극 소개. 예. 또 오늘 제가 1등으로 1빠따를 할 뻔했어. 1빠따의 빠따는 일본어인가요? 예, 일본어인데요. 제가 요즘 일어 공부를 좀 빠따가 일본어예요? 일본식 발음이면 배트에. 배트에. 배트. 맞죠? 그러니까 타선을 얘기할 때 그렇죠. 일본 타자라는 개념이죠? 그렇구나. 또 오늘 좋은 걸 배웠네요. 자, 기억의 조건이라는 공연이에요.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하고요. 4월 1일부터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연이 되고 이명우 연출님이세요.
그리고 배우들은 홍성락, 김강태, 권정훈, 최상우, 황현욱, 조영욱 배우님들이 나오시고요. 이게 원래 디스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공연이 한번 됐었던 거래요. 그렇군요. 네. 창작극단 척에서 만든 공연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당시에 공연 내에서, 공연 안에서 최면이랑 랩 배틀 같은 거를 해서 공연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3명의 주인공, 고등학생 3명의 주인공이 랩 배틀의 대회를 뭐 나가기 위해서 폐가에서 뭐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죽음을 당하고 뭐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사건은 미제로 남고 이러면서 체면을 이용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그 연극제인데 그 무시해서는 안 될 작은 연극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단막극 축전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대학로에 140여 개의 소극장들이 있지만 네. 정말 자기의 특색에 맞는 레파토리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극장들은 한 20-3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 대부분 또 상어촌 연극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화동 1번지라고 하는 한 60명 들어가는 극장 아닙니까? 여기는 정말 작은 극장이지만 의미 있는 연출가들과 배우들 또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때로는 여기서 이제 명작들이 탄생하기도 하죠. 이번에 해화동 1번지 6기 동인 봄 페스티벌 또 하고 있네요. 이미 시작을 했고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6월까지. 예, 뭐 별의별 작품들을 다 합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마라사드예요. 마라사드. 예, 마라사드를 좀 색다르게. 공연 날짜는 며칠 정도요? 마라사드가 3월 29일까지 가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시간의 난극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오고 며칠, 또 29일부터 그거는 이제 바로? 4월 2일서부터 네. 이제 4월 12일까지 10일간. 그리고 16일서부터는 백한덕 V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오고 네. 이 맥한더 V를 백한덕 V 뭐 이런 식으로 그 며칠까지예요, 그거는? 말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6일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엄청 꽤 많네요. 그리고 제국의 일상. 네.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므로 포르노 뭐 이런 작품들 이렇게 들어옵니다. 곡비도 들어오네요. 그 사이에 6월까지. 이렇게 작품들이 이 동인제 극장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할 때마다 그 동인인 연출가들이 네. 다 자기 식구들 데리고 한 작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젊은 연출가들의 특별한 그런 색깔들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싸요. 그걸 패키지로 봐도 되게 싸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극에 조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좀 많이 하다라고 할 만한 분들 네네. 연극 좀 새로운 거 없어? 아우 늘 똑같아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작품이 바로 이 그 해화동 1번지의 그 연극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두 분도 그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거라 하셨는데 공교롭게로 이 두 분이 네. 서울연극제 선정작들을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추천 공연으로요? 서울연극제가 며칠에 시작되죠? 4월 4일 4일부터. 개막.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그 거기서 공개 방송하자고 이제 섭외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예. 어떤 작품을 할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예. 5월 10일까지죠. 그렇죠. 5월 아, 제가 10일까지. 아까 분명히 정보 찾아놨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열심히 찾고 있군요. 근데 네, 먼저 그냥 박호산 배우부터. 돌아온다라는 작품이에요. 돌아온다. 네, 돌아온다. 그 선욱현 연출님이 극을 쓰시고 정범철 연출님이 연출을 하셨고 극단 필통의 작품인 것 같은데 네. 네. 멤버들은 보니까 범필통적이네요. 네. 상화형님도 나오시고 뭐 우진영이나 네. 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막 청취자를 위해서 무슨 형이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 마시고 되는데 정확한 이름을 얘기를 그래야 하시라고. 되는데 그 멤버가 그 출연진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제가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 네, 굉장히 네.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게 이렇게 공연 느껴지는. 어쨌든 동양예술극장 네, 일관에서 맞아요. 네. 하네요. 이거는 이제 4월 16일부터 네. 네. 26일까지 26일까지. 적혀 있고. 딱 열흘 동안 하게 돼요. 네. 저희 공연도 지금 동행예술극장에서 하거든요. 그쵸. 네, 저희가 일관이제. 예, 예. 일관이고 이제 2관에서 3관에서 하시는데요? 3관입니다. 1관은 빨래군요. 맞아. 1층이 3관이에요. 예, 그렇구나. 1층이지 1관은 아니다. 1층입니다. 네. 예, 1층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2관에서 이제 그 작품이 하고 있고 3관이 아마 빨래고 이렇게. 1관이 빨래. 네. 네. 오픈런이더라고요, 빨래도.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은 돌아온다. 네, 돌아온다.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옥현이 형 돌아오세요. 네. 선욱현 씨죠. 선욱현 씨는 극작가로도 뭐 굉장히 유명하고 연출가로도 잘 알려진 분인데 지금 강원도에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랑은 품바 제가 이제 22대 품바인데 네. 그 형님이 이제 16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품바는 대본이 없이 전대 품바가 전수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한테 전수를 해주신 품바가 와. 이제 선욱현 품바님이시죠. 대본이 없진 않지. 있긴 있지만 있긴 이제 있는데, 예, 주로 이게 원래 이 연애 양식이 마당놀이에서 출발한 그렇죠. 마당놀이라기보다 맞든 마당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 그걸 일일이 전수를 해줘야 돼요. 뭐 차항서부터 뭐 사설들까지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 거의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대본에 써 있는 언어라든지 그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예. 현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극작가를 또 때로 둘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품바는. 그건 극작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김시란 선생님이. 그래서 또 다행히 이제 선욱현 작가 배우 연출님이 네. 욱현이 형님은 세 가지를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대본 정리 한번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했었죠. 선욱현 씨는 연기도 잘하는데 진짜. 보니까 영화에 막 단역으로도 많이 나오셨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성수 형님 좀 닮으셨는데. 그러지 않더라. 갑자기. 제가 외모는 조금 나요. 선욱현 씨보다. 욱현이 형한테 물어봤는데 그 얘기할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야. 아이고. 그냥 훅 공격이 들어온다니까. 예, 참. 예. 이현철 배우님이 소개할 작품은? 예, 저도 뭐 공교롭게 뭐 마치 짠 듯이 서울연극제 이번 참가작인데요. 공식 참가작이고 네. 제목은 제목은 만주전선이에요. 예. 만주전선. 극단 골목길에 박근영 연출님의 작품이고요. 네. 이거 뭐 송아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요. 아, 네, 오늘 왜? 처음 예, 뵀는데요. 아니 근데 뭐 골목길 출신이라서 계속 골목길에서 로비 받아가지고 자꾸 이 골목길 작품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다는 안 했어요. 예. 만주전선을 왜 빼셨어요 근데? 저요? 네. 저 며칠 전에 경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제하고 있었던 중인데 마침 대신해 주니까 너무 깨웠네요. 좋아서 이렇게 뭐 입이 찢어지듯이 웃고 계시는 거군요. 아, 예,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네. 기분 좋으시다면 다행이고요. 예. 아무튼 이 작품 제가 작년에 네. 초연을 봤어요. 아, 그 좀 커다란 해머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광복군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선조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 분명히. 많았죠. 예. 그분들 자식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죠. 그렇죠. 심지어 여당 대표가 돼 있죠. 아이고, 야, 그러네요. 아이고야. 예, 그 친일 쪽, 예. 네. 다뭐 예, 잘못했다고 오히려 일본 쪽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오히려 연극으로 찝어낸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멋지다. 예, 그래서 저는 골목길 멋져요. 예, 아주 너무너무 근데 지루하지 않고 역시 네. 골목길만의 그 에너지와 그 힘으로 아주 재밌게 관람했던 예. 네,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하고요. 어휴, 4월 보러 가고 싶은데?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짧아요. 11일간 네, 짧아요. 되고 공연 나오는 배우분들이 강지은, 권혁, 정세라, 아니, 김은우, 이봉련, 김동원 배우님들이 짱짱하네. 출연을 이봉련 하십니다. 배우는 또 너무 기가 멋있죠. 막히고. 저 너무 좋아요. 잠깐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게 네. 이런 작품들을 하는 연극제를 깔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한 팩에서 초유의 한 팩이 사태가 뭔데? 어? 서울 연극제를 까?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승질이 날라 하네 또. 정말 막 화가 나네. 예,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올라가니까. 금주의 네. 연극 소개. 아, 진짜 연극들이 너무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소개를 다 못한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로그로라도 네. 최근 하고 있는 작품들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리든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촛불 자르고 예. 도망가 선생도 평판이 엄청 좋더라고요. 평이 예. 굉장히 좋고 또 뭐 지금 유도소년도 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작품들도 그걸 있고. 유도선에는 뭐 오픈런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좋은 공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잘 찾아서 보고 계실런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말이에요. 도둑 맞은 책만 보셔도 뭐. 그렇죠. 도둑 맞은 책도 저희가 빨리 소개했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도둑 맞은 책 본격적인 얘기. 변정주 연출님의 박호산, 이현철, 김강현, 김철진 배우님들. 해보겠습니다. 예. 자, 네. 이 도둑 맞은 책은 원래 초연은 아니죠?
네, 두 번째예요. 예. 원래 학전이 아니라 학전이었나? 충무아툴. 예, 충무아툴 블루에서 먼저 예. 했던 작품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변정주 연출이 이 원작 그 시나리오인가 웹툰인가를 보고 꽂혀가지고 가서 내가 이거 연극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요. 정주가 처음에 그 변정주 연출이 저한테 이 작품 얘기를 한 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가을쯤이었어요. 예. 그때 형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야 그거 재밌다. 네. 그 작품 하나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다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작년 들어갈 때쯤에 만났어요. 근데 저는 데스트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대본을 이제 얘기로만 듣고 와서 딱 폈는데 좀 소재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트랩하고 전혀 다른 작품이긴 한데 근데 좀 뭐랄까 작품을 놓고 신구가 대결한다는 그 플랫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같이 가기는 내가 좀 무리가 있고 난 내년에 한번 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데스트랩을 갖고 저는 이제 올해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정주가 그때는 웹툰이 안 나왔으니까 시나리오를 본 게 맞고요. 시나리오 상의 이 작품은 지금은 웹툰이 나와 있어요. 네. 레진 코믹스인가에서 도동관책을 연재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전체 시나리오 앞부분은 이제 쭉 시간 순서로 풀어나가고 마지막에 가서 이 주인공이 갇혀요.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에 묶인 채로 갇혀서 정신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영화에서는 전혀 비중이 없었던 조연 같은 배우가 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공간에 딱 갇히니까 되게 연극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머지 상황들을 집어넣는 회상과 뭐 사건 전개 이런 것들을 뭐 상황극 이런 걸 통해서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게 지금 도둑맞은 책의 연극이거든요. 나는 이거 그 공연을 보면서 네. 변정주 연출이 정말 연극적인 압축 혹은 연극적인 표현이라는 데에는 탁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 도둑맞은 책 같은 경우는 연극 쓰기에 무슨 일종의 교본처럼 인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수많은 희곡 작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고집들을 피운다. 아니 누가 그걸 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일일이 인내심을 갖고 다 보냐고 사실은. 가장 강렬한 순간에 네.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1시간 반 안에 그걸 응축시킬 수 있지. 이 얘기들을 어떻게 다 그걸 줄줄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을 갖다 푸냐고. 그렇죠. 그런데 꼭 보면은 뭐 이런 식이야. 2010년 몇 월 며칠. 그다음에 2011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장애 막 이렇게 다 영화 쓰냐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은 그냥 흘러가게 그럼 도둑맞은 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연극적 압축이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변정주 연출이 잠깐 연출 얘기하자면은 각색도 워낙에 잘하지만 네. 어떤 작품을 맡게든지 간에 변정주 연출은 자기 글은 자기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출 들어가는 것만 각색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작품하는 거 같이 해보고 옆에서 보고 그러면은 원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리는데 네.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 다 드러내고 자기 색깔 없어도 좋으니까 원작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죠. 연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네, 건데 그러니까 자기 색을 없앤다는 것이 사실은 창작자로서 공동작업자로서는 최고지만 네. 개인적인 아티스트로서 봤을 때는 보통 다들은 자기 걸 심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변연출은 좀 그런 게 오히려 반대돼 심지어는 있는. 우리가 친했던 왕용범 연출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심파로 만들잖아. 체코 뮤지컬도 심파로 만들고 무슨 뮤지컬도 다 심파로 만들던데. 어찌 보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 뭐 자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이야. 프랑켄슈타인도 한국적이더라고. 그래서 변정주 연출은 오페라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페라도 연출하고 뭐 무용극도 연출하고 연극도 연출하고 하지만 뮤지컬도 연출하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네. 아마 자기 색깔을 지우고 원작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연을 근데 다 보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공연을 보면서 변정주 연출님이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이렇게 전개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보는 내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작품 조금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예, 뭐 이런 네. 일단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그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유선동 감독이 먼저 시나리오를 냈던 거예요. 네. 시나리오를 냈는데
상을 이게 영화로 되진 않았죠. 영화는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공모에서 상을 탔어요.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 수상을 했고 학산문화사에서 만화로 연재되고 그다음에 웹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영화로는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그 변정주 연출이 각색을 하면서 네. 2인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굉장히 탁월하죠. 2인국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래서 서동윤, 조영락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네. 그 밀폐되어 있는 한 공간에서 펼치는 얘기로 바꿔놨는데 네. 그 밀폐된 곳에서 실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글 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써. 네. 근데 참 재미난 설정이 지금은 그 쓰라고 강요를 당하는 서동윤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두 분이서 네. 연기를 해준 서동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예전에 이 조영락이라고 붙잡은 그 친구를 글 쓰라고 협박하는 글 쓰라고 자기 팀에다가 이제 들여놓고 월급 조금 주면서 새끼 작가. 새끼 작가로 계속 쓰라고 했던. 네. 그래서 새끼 작가 했다는 말을 고스란히 그 원래 그 뭐 메인 작가한테 새끼 작가가 돌려주면서 그렇죠. 비아냥거리면서 일을 시켜나간다는 요 설정이 굉장히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현철 배우님은 제가 어제 그 이현철 배우님 공연을 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 굴욕적인 그런 표정을 잘 지으시면서 아 궁금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 예. 그래서 이걸 박호산 씨가 했었으면은 저렇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친근해 보이더라. 평론가님께서는 예. 이현철 배우님 작품을 봤고 저는 박호산 배우님 거를 봤어요. 예. 그렇죠.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자, 이 두 분 다 서동윤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네. 네. 이 그 새끼 작가들 울거먹을 대로 다 울거먹고 네. 또 공연 중에는 직접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새끼 작가의 아내이자 사실 동료였던 여 작가는 또 성적인 착취까지 다 했던 그 인간이 갇혀서 역으로 지금 자기의 그 죄를 다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그걸 글로 써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되는 역할인데 네. 근데 박호산 씨는 도저히 그런 수모를 당할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그런 수모를 여쭤보면 되죠. 그런 수모를 당할 게 잘 연출이 당하지 됐나? 않아요. 아니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묶여 있으면 뭔가 압축당할 것 같고 위축할 것 같잖아요.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욕도 막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초연을 보면서 네. 봐서 제가 제일 느꼈던 내가 하면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겠다 짚은 게 뭐였냐면 그 묶여 있다라는 상황에 묶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일단 5년이나 같이 있던 동료고 네.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골프처럼 협박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마치 내 가장 친한 후배 그것도 내가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었던 내가 항상 그게 지금 무슨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완견처럼 이렇게 다뤘던 그런 아주 굴욕을 줘가면서까지 정도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다뤘던 애인데 그리고 걔가 지금 어리석었고 걔는 걔가 나를 묶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갑자기 죽어지는다고 에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위협을 당하고 나서는 이거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라 저걸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효과적으로 나갈까. 난 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우리 이현철 배우는 초반부터 조금 위축은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굵은 선은 이제 호산이 형과 같은 비슷비슷한데.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잡은 게 어차피 속물이고 예. 그리고 저는 좀 체격도 왜소한 데다가 네. 그게 막 그 저 상대 배우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김철진이란 배우가 잘 생겼더라고. 나 볼걸. 딱 송아 씨 스타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 사진으로는 그렇지가 아까부터 왜 않은데. 절 자꾸 디스하시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둥 촥 보자마자 자폐아 같다고 그러시고 살인자 같다 그러시고. 아니 근데 진짜 재밌게 이 변정주 연출이 또 재밌게 짰다는 게 네. 이 상대적으로 김강현 배우 그러니까 박호산 씨하고 같이 그 돼 있는 김강현 배우는 굉장히 좀 그야말로 좀 사이킷스럽고 네. 좀 왜소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친구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그런 식으로 되게 잘했던 친구고 그래서 박호산 씨 앞에 딱 서면 진짜 완전히 그 네. 위축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커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은 오히려 이현철 씨가 묶여 있을 때는 확실히 네. 이
김철진이라는 친구한테 정말 괴롭힘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보여가지고 난 막 이 작품을 보면서 야 박호상 커플을 보고 싶은데 그쪽은 완전히 다를 텐데 나도 이런 느낌이 든 궁금하네요. 거야. 근데 페어가 우리가 묶여 있지는 않아요. 네, 박호상, 네, 묶여 있진 김강현, 뭐 현철이. 아 그래요? 하면서. 야 그것도 재밌겠다. 또 많이 그러면 섞이기도 해요. 박호상 김철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이에요, 반. 야 이거 그러면 재밌다. 이현철 김강현 커플은 완전히 사이킥들의 어떤 대결일 것 같아. 저희는 또 다른 대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 보시려면 네 분을. 이현철 젠장. 배우님과 김강현 이거 뭐예요?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현철 배우님하고 김강현 배우님의 그거는 굉장히 지니어스하는 어떤 맞아. 심리전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서로. 심리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김철진 배우하고 이현철 배우가 딱 붙으니까 김철진이 정말 이 굉장히 허무하면서도 네. 집착을 하게 네, 되는 네. 그런 이상한 천재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현철 배우가 나중에는 정말 불쌍했어요. 마지막에 기침하면서 나가잖아. 나가다가 또 어떡해. 손가락 두 개 딱 올리면서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가는데 앞이 보이잖아. 어떻게 될 건지가. 근데 너무 가슴이 짠한 거야. 그래서 뭐랄까 이 연극의 또 다른 그 스릴러적인 어떤 매력들도 그렇게 약간 갖췄더라고요. 이현철 배우님한테는 어떤 그런 동정심이 느껴져요 마지막에. 많이 느껴져요. 박호산 배우님 공연을 보면요 마지막에 동정은 없고 야 너 죽어 이런 느낌. 야 이제 큰일 났어. 통쾌해서 막 뒤에서 잘됐다 전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정말 나쁜 쌤통이에요, 쌤통? 나쁜 캐릭터라서 너 이제 죽어 나가면 죽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저는 성공. 근데 이렇게 스포일러를 갖다 막 까도 되는 거야? 아 근데 그거는 또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다 아니까 그래, 대충 뭐 어차피. 보면은. 예. 처음부터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변화무쌍한 진짜 4명이고 조합은 4개의 조합인데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네. 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연극의 매력. 네, 이 공연을 나도 박호산 배우 공연을 보면서 이 작품은 정말 역할 자체들이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너무 정말 다르게 정말 짙게 배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데 이게 2인극이다 보니까 네. 그 의지할 게 딱 공연 시작하면 퇴장도 없고 딱 상대 배우하고만 딱 짜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대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닌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네. 그 사람 성격하고 이렇게 짜여지는 조합이 그게 공인이 내용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아마 재밌을 그런 것 부분인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연극을 보면서 이제 뭐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연극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너무 익숙해 봐왔던 캐릭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동윤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익숙해한 그런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라는 그 영화에서도 뭐 거기서는 좀 사실은 뭐 약간은 직업은 다르긴 하지만 그 비슷하게 좀 비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뭐 특히나 배경은 이렇게 영화든 뭐든 이런 그 작품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의 세계로 그걸 갖고 왔을 뿐이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새로운 건 없죠, 근데. 뭐 그런 캐릭터를 지금 대학로에서 찾자고 하면은 네.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작가 이야기다 보니까요. 그 작법에 대한 얘기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작품이란 어떻게 쓰여지는 게 딱 맞는 것이다. 예. 라는 그 얘기도 전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작품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 게 가장 이야기스러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조금 굳어진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들은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를 써본 경험이 있거나 저처럼 이제 굉장히 그걸 업으로 삼았던 사람은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야. 야, 그래. 이런 걸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일반 그냥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무슨 귀신 신화가 까먹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뭐 전체를 다 부정하지 않는데 근데 요즘 관객분들 한 몇 년 전부터 느껴지는 건 뭐냐면 관객분들이 더 많이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맞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 아니면 미처 놓치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꼭 훅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와 너무 고마워요 이럴 때도 많지만 대부분 또 어떤 부분에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랬었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회사를 다니는 친구랑 같이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내용이고. 남자친구였어요?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은 남자? 아니에요. 여자군요. 여자였어요. 아, 그러면 내가 수요일날 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 물어봤어요. 영화 쪽에 너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렵지 않았냐? 왜냐면 뭐 입봉 이런 단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전문 용어들. 네. 책 뭐 이런 거. 근데 물어봤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자기는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다 알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송아 씨는 재밌게 저도 봤어요?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없죠. 절 뭘로 보고? 그래서 아, 좋다.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연극이나 영화 쪽에 없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준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재밌어했어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른 문화를.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네. 그 고급지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로에 있는 주류 관객들의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어제의 그 참사, 그러니까 관객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차 있었던 그 참사의 이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제 나름대로. 그러게요. 그냥 시기적으로 요즘 관객분들이 찾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시기가 들어오는 시기가 오픈했을 딱 당시가 아니라 약간 기다렸다 오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연 장기 공연은 후반에 좀 몰리는 그렇죠. 편이 그동안 뭐 로딩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기다렸다 오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볼까 말까인데 평이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거나. 근데 사실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초반의 그 매력은 또 약간 투박하면서 거치게 그쵸. 나가는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또 좋고. 이 작품은 그런 게 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생스러운 느낌이 더 초반에 더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좀 놓치시는 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프리뷰들을 어떤 작품은 오히려 프리뷰 때 가서 보고 어떤 작품은 절대 프리뷰 안 보거든요. 근데 되게 뮤지컬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프리뷰 때 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나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들은 프리뷰 때 절대 안 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뷰 때 보면은 색다른 매력들을 갖다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해안들이 좀 우리 관객들한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대사도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보는 내내 계속 머리에 그 얘기해도 되나? 해보세요. Like a Virgin. Like a 라이카 버진. 그게 너무 웃겨갖고 너무 웃긴 거. Like a Virgin 처음처럼 딱 그러는데 계속 술을 시킬 때 아니 나는 기가 Like a 막힌 Virgin 대사라고 생각이 해가지고만 정말 기가 막힌 대사들이 많았는데 겨우 라이커 버진을 아니 그게 실망이에요. 제일 1등 정말요? 또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그거랑 그것도 되게 공감했어요. 학교는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지 너 예술 하려면 그냥 너 혼자 가서 하라고 나한테 안 배워도 된다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예. 뭐 네. 하여튼 재밌는 그런 네. 상황들인데 우리 이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 기법을 쓰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 기법들을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건가요? 아니 그 뒤에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도 있고 뭐 조명도 조명도 굉장히 독특하게 쓰고 있고 조명 부분은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 뒤에 그 그림 일러스트는 저기 초연의 그 저희 역할을 했던 서동윤 역할을 했던 김준호 조영락 역할을 했던 일러스트 순원이 조영락 역할. 아니야. 작년에. 예. 알았어. 레이저를 찾아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 배우가 일러스트를 이번에도 계속 참여를 해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조명은 이번에 극장에 들어오면서 보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투사를 하는 그런 기법 굉장히 전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도 그거 초연서부터 아니, 그거는 100% 연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연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초연 때부터 했던. 글씨 잘 쓰시던가요? 김철진 배우. 뭐 악필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글씨 잘.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악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부러는 아닌 것 같은데. 일정한 그런 영상들이 투사가 됐을 때 그 악필하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 막 정서로 딱 돼 있었다면 그런 분위기는 안 났을 텐데 그 막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그게 아주 훌륭한 미장센이 돼서 다른 무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저거 하나와 테이블 2개만 있어도 이 연극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냥 순회 갈 때는 그렇게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도 상당히 이 배려가 돼 있는 그런 연극이었다. 예. 그런데 거기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공간으로 갈 때의 색다른 느낌들이 잘 안 드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중간 필연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상황극을 그렇죠. 상황극이 들어갈 때 그때 확실히 공간 구분이 안 되는. 차라리 그 약간 근데 그런 건 의논한 바가 있는 게요. 일부러 그것이 지금 상황극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 창작되어진 부분인지 또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둘이서 역할놀이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약간 아사모사하게 가서 일부러 네. 그걸 추리하게 하고 머리를 쓰게 좋았어요.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역할놀이처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예. 아예 저희는 모호하게 가버리자. 그냥 모하게 가버리자. 그냥 저도 그래서 그게 관객 좋았는데.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분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순서도 약간 바꿨어요. 너무 많이 바꾸면 또 너무 많이 머리를 쓰니까 살짝 머리 바꿔서. 막- 전 굉장히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역시 이게 좀 더 연극적일 수가 있었는데 약간 좀 영화적인 혹은 그건 저도 웹툰적인 느꼈어요. 이런 느낌들을 네네네.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아쉬웠다. 나는 그래서 암전이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이 네네. 그냥 눈앞에서 그냥 역할놀이 같이 간다면 눈앞에서 그냥 불 켜지고 눈앞에서 그냥 그 조명 툭 던지고 그래도 자기가 깨고. 뚝뚝 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나도 뻔하잖아. 사실 그 연출했던 사람이니까 야 저거 저렇게 맨날 묶어가지고 어떻게 가지? 저거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암전 줘야 될 텐데 그러더니 여전히 할 때마다 암전 주더라고. 그런 게 그 좀 다른 방식의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 연출의 선택이었는데요. 물론 안 주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 텀을 좀 불규칙하게 뒀어요. 그러니까 암전이 많은 대신에 네. 암전을 아주 일정하게 시간배열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지루한 느낌이 나거든요.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청- 툭 하고 네. 툭 끊기고 했다가 또 길게 가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바꿔서 좀 지루한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게 휠체어에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풀고 배우가 연기도 하고 다시 현실에서는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공연 내에서 해결을 했냐. 근데 암전으로 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암전이 너무 잦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과 불규칙적으로. 공간의 어떤 확실한 분리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지만 분리는 완벽히 안 됐는데 그것도 아니죠.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썼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 암전이 거슬리거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우와 또 연출을 해봤던 그렇죠. 사람의 어떤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암전을 줄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있는 그 부분은 변정주 연출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 암전에서? 혹시 그 수갑 비슷한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라면 족쇄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족쇄로 처리를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상반신 쪽으로 그 조명을 커팅시키면 발은 잘 안 보일 테니까 역할극을 할 때 뭐 그리고 족쇄에 있는 상태로 역할극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좀 동선이 있고 비주얼적으로 이제 강의 장면이라든지 좀 뽀대가 강의 나는 장면, 장면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족쇄가 달려 있으면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워낙 앉아 있는 씬이 많기 때문에 네. 섰을 때 확실하게 크게 좀 움직여 주려면 하긴. 그래서 좀 다리 수가 묶인 없는. 거보다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죠. 뭐 이렇게 네. 뭐 그 암전이 많은 게 네.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네.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후기에서 네. 그러면 내가 보기 썼으면 그거 갖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감사합니다 안 써주셔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지 느낌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재밌어요. 그런 네. 아쉬움들은 그 배우들과 함께 또 네. 그 연출이 다음번 작품에서는 훨씬 더 줄여가면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 버전을 예.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잘 만든 이제 것 같아요.
만약에 재밌어요. 이거 네. 자체가 그런 식의 그 작품을 써나가는 그런 네. 과정이 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협박인 걸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지금 서동윤이 조영락을 데리고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의 역할놀이인 건지 아니면 그 바깥으로 나와서 조영락이 그 서동윤을 갖다 붙잡아 놓고 하는 역할놀이인 건지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네. 그거는 또 굉장히 다른 형식의 도둑맞은 책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근데 관객들이 그 볼 때. 연습할 때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어때? 뭐 이런 빵 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암전 안 주고 그 해피엔딩이네요. 바로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난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그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수갑 처리 이런 것도 그래서 연출이 고민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선택을 한 부분이어서 아마 이제 이게 도둑맞은 책이 아마 레퍼토리화로 될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 갈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입으로 빵 하고 조영락이 이렇게 하면- 하고 암전을 없앨 그러니까.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이 연극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네. 웃음 코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저도 동감해요. 근데 네. 아니, 말씀해 괜찮아요. 보세요. 예. 근데 그날 좀 그래서 많이 틀려요. 동감을 해서 그 네. 동감에 저는 그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에요. 많이 넣었습니까? 아니 그- 중간 초반에는 분명히 웃음 코드가 되게 많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연극 내용상 이게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그 진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스릴러라는 장르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웃길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저기 날 네. 보러 봐요는 스릴러이면서도 굉장히 웃기거든요. 정말. 정말 웃겨요. 그리고 뭐 그만큼은 뜨거운 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웃겨.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더 살아나면 이거는 무조건 한 3년 장기 공연. 킹덤 같은 영화도 그 웃기다가 사람 무서워지면 이게 맞아요. 진짜 섬뜩하거든. 이완했다 긴장 확 들어갈 때. 예. 그래서 그걸 좀 노리고 근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퍼토리화 돼서 내년 후년 돌아올 때는 또 더 완벽해진 모습을 근데 보이지 않을까. 더 완벽한 어제 모습으로. 공연했을 때는 관객들도 많고 네. 뭐 조금만 해도 빵빵 터지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관객 저희가, 색깔과 달라요.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관객도 적었지만 늘 터지던 데서 또 안 터지고 그게 재미있게 부드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답답했던 순간이 어제 있었죠.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네. 보통 경험적 측면에서 이제 빵빵 터지는 날은 재밌게 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반응이 리백이 안 될 때는 그냥 달려요. 그러니까 어제 관객들의 네. 진용을 내가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니까 네. 뭐 평론가도 꽤 있는 것 같고 나 같은 평론가도 꽤 있는 것 같고 뭐 업계 관계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솔직히 그쵸.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어려워지죠. 예. 근데 확실히 꽉꽉 찰 때 훨씬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항상 꽉 차야 돼. 맞아요. 오셨을 때 얼마나 찼으세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요즘 호산 씨 팬들 별로 움직이지 않나 보다. 원래 저희 팬들은 반복 관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해바라기 오빠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옆집 오빠 옆집 오빠. 팬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그래. 그분들도 저를 함부로 대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팬들한테 막 욕하고 그런다 가끔. 진짜요? 그런데 아니 욕 귓속말로 해야지 제가 대놓고 안 그래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도 또 팬들에게 그 의리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참 네. 뭐 그냥 정말 제 친동생들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공이 온다. 그 보통 이제 카페 식구들 조공이 오면 무슨 뷔페 부르고 막 거하면 뷔페까지 오고 아니면 도시락 이렇게 포장된 걸 이렇게 오고. 근데 저희 식구들은 이제 사식 들어오면은 그 전할 밀가루랑 뭐 이렇게 잔치 막걸리 사고 정말 와서 골 때렸던 게요. 연습실에서 막걸리 옆에 전 붙여서 이렇게 네. 바로 날르고 있고. 여기 우리가 공연할 때 2009년도에 공연할 때 생일이었던 거야 중간에. 그래서 생일 조공이 들어왔어. 생일 조공이 들어왔는데 그 무대로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 알고 봤더니 저쪽에 가가지고 그 무슨 조그만 그 술집을 예약 이게 다 빌린 거예요 팬들이. 그래서 거기서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우리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만들어. 동네 잔치 스타일. 그래서 그래서 워크숍도 아니고 재밌다. 프로듀서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 막 구워왔어요. 막 구워왔어. 맛이 없어. 근데. 생일 때는 근데 또 그것도 코스프레까지 해요. 어떤 때는 막 뭐 맞아. 무슨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그날 뭐 이제 3.1절 공연도 하고 막 컨셉이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때 아마 팬들이. 3.1절 컨셉이었을 거예요. 맞아. 독립만세 부르고.
배우들 배우 그 팬인데도 배우들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 연기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무슨 플래시몹처럼 되게 그런 걸 신선하다. 재밌어해요. 열려 있는 팬입니다. 팬들이네요. 아, 우리 이현철 배우의 팬들은 저는 조용합니다. 굉장히 진지할 것 같아. 또 이쪽은요. 저는 뭐, 예. 아니 놀면 잘 놀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요. 뭐 이현철 배우 팬들도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팬들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소리 없이 항상 제가 공연하면 보러 와주시고 네. 트윗으로 소리 없이? 한마디 정도 이제 그러니까 배우들에 따라서 물론. 팬들 색깔도 다르다니까. 소리 좀 내주세요. 근데 송아 씨는 네? 어떤 팬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최고의 팬들이죠. 네, 가족들. 네. 절대 얼마 전에 배신하지 페북에서 막 이렇게 공개 구애를 한 그런 팬도 있던데.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사실 페북에 친구를 안 맺었었어요. 원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최군 TV 나가면서 그때 약조를 했던 게 있어서 다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자기는 몇 살인데 뭐 마음에 들면은 나이도 상관 안 한다고 하던데 자기가 나이가 지금 77년생이다. 근데 자기도 괜찮냐. 근데 그거를 정말 댓글을 한 10개 정도를 맞아요. 달아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왜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친구를 끊고 그걸 다 삭제를 했죠. 네. 아, 우리 연예인들은 참 힘들어요. 그럼요. 네, 참. 저도 저는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저도 그래요. 연예인이라는 생각 우리는 안 하지만 남들이 분류할 때 나도 연예인으로 분류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악플을 다는 팬들이 끝까지요? 뭐를요? 아니 무슨 방송에 나올 때마다 무슨 많아요. 엄청 야 심해요. 이제는 너 시사평론가냐? 뭐 이러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와서 한 그런 정부 비판적인 얘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욕들을 하더라고요. 참. 그쵸. 일베에서는 나를 갖다가 뭐 무슨 뭐 세상에 오면은 처형시킬 1순위라고 그러질 않나 뭐. 아니 뭐 사람한테 욕 먹는 거 기분 나쁘지만 뭐 짐승들 짖는 거야. 아, 그럼 벌레들이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좀 달리시겠네요. 예. 악플. 달아라. 네. 우리 저 도둑 만든 책에서 또 이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송아 씨는 어떤 부분이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저는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스릴러잖아 그래도. 네, 그렇네요. 근데 좀 답답한 부분, 그러니까 환기가 한 번 정도는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바 같은 데서는 음악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더 신나게, 그 방방방 뭐 이런 게 있을 때 음악도 쳐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요. 배우가 2명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 그러니까 조명률 넓히면은 공간이 넓어지면 그걸 채울 수가 팽해져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좁히다 보니까 그 조명이 그 밝아도 맞아요. 어두운 느낌이죠.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많으니까. 지금 현재 환기를 나는 한 번은 시켜줬으면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조명 여건이 사실은 그 극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솔직히 조명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극장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극장이 충분한 조명기들이 달려있지 않고 그런 상태니까 어둡게 만들려면은 조명 몇 개로 이걸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래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네. 조명 핀 떨어져가지고 네네. 씬이 핀 빠지면서 싹 바뀌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는 앞뒤 옆에서 다 핀을 갖다 때려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딱 핀 하나 딱 떨어지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되는 보니까 형님이 악플 달리는 이유를 알겠다. 거죠. 왜? 일단 단점을 많이 찾아내죠.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단점.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같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난 아쉬운 거야. 그냥. 같은 얘기라도 이제 거기다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면 좋을 건데 그 극장도요. 제가 그 동양극장이 되기 전에 그 사다리 아트센터 얘기 또 그 전에 그 하여튼 이름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미스터 마우스 할 때니까 2000년 중반부터 그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미스터 마우스. 네, 이번에 새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본 대학로 극장, 소극장 중에서는 높이가 가장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차 문제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의 약간 좀 맨 위에 올라가시에서 보면은, 이거 좀 어찌라다 싶을 정도로 약간 단차가 좋아서 시야 방해가 전혀 없는
높이가 충분한 소극장, 괜찮은 소극장이 나왔다고 생각해.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극장의 단점은 조명보다는 조명에 갖다 달면 되는 거니까. 좀 달아주지 더. 뭐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박봉. 그보다는 이제 깊이가 조금 모자라. 깊이가 적죠. 그리고 소대가 좀 작구나. 뭐 이 정도인데 근데 보통 소극장이 그 정도의 깊이. 단점 잘 찾아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 극장에서 그 예전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조금 더 배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중심으로 좀 디자인을 좀 다시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이고.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벽에 소대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바로 옆에 벽에다가 그거 무대 붙여놔도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테이블을 끌어내갖고 그 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소대가 있으면 얼마나 정말 상상력이 발동되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수는 포켓도 없죠 지금. 포켓도 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 2개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게 나는 굉장히 거슬렸던 건데 이거 뿌리잖아요. 뭔가 네, 커피에. 커피에 약 타는 거. 뿌리는 게 그게 너무 대놓고 하니까 저는 그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데 관객들은 또 안 그렇다.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약을 탔다는데 뭐 언제 탔지? 막 이럴 수도 있어. 설명적인 우린 것 다 같고. 봤는데 진짜. 설명적인 느낌. 우리 너무 대놓고 탄다야 저거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나는 뭔지 알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런 행동이 약을 탔던 행동이었는데 이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칙칙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서동윤은 이게 뭐야? 뭐 이런. 서동윤을 안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라서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또 관객 쪽에 가까이 이제 커피포트 쪽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칙칙 뿌리니까 저거 너무 설명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연출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예. 아니, 앞으로까지 안 보이면- 끌어내서 그걸 하고 싶었던 거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브로킹 있잖아요. 시럽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시럽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런 것들 상징적이고 이런 게 좀 찾아내기가 재밌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네, 누가 봐도 약이 그것 너무 뿌리지 보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네. 안 뿌려도 그냥 그 커피 맛있다고 하는 데에서 다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 커피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는 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연상이 커피 되는데. 줄 때만큼은 굉장히 친절하고 더 드세요 뭐 이러니까 다 알 수 있는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너무 설명적이라고. 그런데 또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없으면 관객들이 또 거기다 뭐야, 또 갑자기? 언제 탄 거야? 맞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야? 막 연기가 막 왜 이런다고. 갑자기 죽어? 막 이러면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출이 그런 부분은 서비스로 그쵸. 그 관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게 아닌가. 이 집은 그게 서비스예요. 예. 진짜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저는 그 도둑맞은 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고 정말 제일 아쉬웠던 건 여성에 대한 시각. 이게 제일 솔직히 아쉬웠어요. 사실 이제 그 원작자 원작자 씨가 유 감독. 예. 유선동 씨가 그 영화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여성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쪽 영화 계통에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그 어떤 약육강식이라든지 네. 어떤 스타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책이 잘 되고 막 지저분하게 말고 사는. 어떤 막장 인생처럼 살아가면서 또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가 이제 물론 다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왔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뭐 여성 자체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주인공인 서동윤이가 막장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각이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그쵸. 부분. 나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예전에 있던 영화랑 너무 비슷해지겠지만 왜 조용나게 하냐는 거지. 희경인가요? 인경이 딸내미 인경이 지향이가 있어도 되잖아 사실. 아 여자분이 그래서 남녀 2인극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왜 울어요? 왜? 아쉬워서 지향이 우시는 때문에. 것 아니 사실 저희가 연습 초반부터 여배우 하나만 여배우 뽑아달라고. 하나 그거 안 돼? 여자 한 명 나와서 걔가 지향이도 하고 보인이도 하고. 네, 캐런티 각출하겠다. 좋네 지금. 우리. 송아 씨. 저 조인분에 할게요. 놀러 씨. 갔다가. 송아 씨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미지도 딱 좋아요. 네, 네. 어제 연출님한테 한번 슬쩍 물어봐주세요. 그 연출은 당연히 좋아했어요. 이거는 문화 아이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강력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3인극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유, 예. 그럼요. 그러면 근데 저는 작품 훨씬 좋아요. 문화 아이콘한테 얘기를 저 하는 훨씬 거지. 풍부해질 수 이제 있어요. 문화 아이콘한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라도 간다. 이거를 조영락을 박지향으로 바꿔라.
박지향. 하여튼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지향이가 결국 애 때문에 애를 낳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기를 받아줬던 그 영락이가 같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죽은 거야. 애도 같이 죽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향이가 꾸미는 걸로 하면 여기 앞에서 너무 정말 눈앞에서 좀 섹스 어필한 장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얼마나 재밌겠어. 남녀 케미도 괜찮겠고. 뭐 배우로서 아니 그래가지고 동아 씨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재수 씨하고. 그건 싫어요. 그럼 저는 뭘 하죠? 내가 싫어해서 고맙지. 아까부터 자꾸 나를 밀어내죠. 아니 우리 이현철 배우는 송아 씨하고 하면 되고. 그럴까요? 네네, 괜찮네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아니, 이제 저는- 러브라인을 만들어 가고 이제 송아, 여기는 동아 괜찮은 여기는 것 동아 같아요. 씨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아니 가는 왜 걸로. 자기 그 탁월한 배우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 됐다고 왜 무대 안 시키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작가로 지금 바쁘세요. 좀 있으면 또 방송 들어가세요. 또 은근히 작가로 만들어 버렸어. 예, 그렇게 만들어 아니 버렸어요. 배우로도 충분한데. 배우 잘 하고 계시던 분을 그러니까 만들어봐. 다른 아까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니. 만인의 연인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만의 연인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기의 와이프를 드라마 쪽에 아니, 넣어놓고 잠깐만. 그렇죠. 자기 캐스팅하게끔 만드는 그렇지. 이런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좋으세요. 아니 새롭게 재능이 발견된 거죠. 네, 저는 원래 극작가 출신이에요. 예. 아니 극작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도둑마치에 돌아와서 그런데 제가 그런데 잠깐 요거는 네. 그런데 배우를 더 잘하더라고. 너무 아쉬워. 그래도밖에 가능성 못해, 있는 이제는. 배우가. 아 근데 아까 지금 지향이로 하면 어떨까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조영락이건 지향이건 그 이걸 왜 가뒀느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 초반 때 연출님께 말씀드렸지만 연출님이 컨택은 안 했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영락이가 네. 다 그렇게 똑같이 마무리해.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갔어. 서동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막 기가 막힌 결말을 또 다 했어. 그다음에 네. 전화가 뛰고 와. 그래서 지향아, 지금 보냈어. 뭐 죽을 걸. 그러니까 지향이가 살아 있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여성 캐릭터가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성이 너무 소비되는. 영화 가야겠네, 그러면- 이거. 네. 그러면 마누라로 됐지. 네. 더군다나 지향이 같은 애는 완전히 끝까지 사랑한다면서 애 낳고 그 애는 끝까지 낳을 거야 이러면서 온갖 궁상 다 떨다가 죽지. 이게 뭐야 여자들이 다 모든 게 그래? 다 조영락이가 그 작품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썼던 어떤 그 가상현실에다가 집어넣고선 복수를 했다 이러면은 약간 그냥 치정이 얽힌 복수가 아니라 자기 어떤 작품이라든지 네. 어떤 개인사에 대한 작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어떤 복수도 되고 그래서 그걸 좀 다음 시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번 해주지 저는 않을까. 엔딩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제 거 본 사람들. 왜냐면은 그 노트북 그 마지막에 어떤 작품을 하든 간에 작가는 완성 절대적 완성도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노트북을 가지러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지? 조영락이가 안 나가고 퇴장 안 하고 기다린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쩌면 말이죠. 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네. 뒤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요. 유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만 본 거지만, 그쵸. 네, 거기까지 본 거지만 뒤에 왔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꼭 했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도로 퇴물이 돼 있는 인간이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더 이상 작가이던 예술가는 이게 아니거든. 하지만 거기에 이미 끝났거든. 거기에다가 너무 자기 고백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고백들을 써놨으니까 그 뒤에 그 뭔가 그럴듯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그 작가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자기는 이미 소진됐고 그 누군가의 지침과 도움이 있어서 의도한 바를 옮겨 적는 도구일 뿐이지 자기 스스로 생산을 못 한다는 것이 난 더 좋았다는 거지. 자기는 생산력이 이제 없는 거야. 맞아요.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퇴물 양아치 쓰레기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자기는 나가서 목숨을 구걸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인생으로 되어 있어야 복수가 더 당연히가 있다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작품을 쓴 적이 없어. 다 그렇죠. 처음에도 그렇죠, 공동제 그렇죠. 친구와 그 공동 제작이었고. 키워드죠, 그게. 조영락이 만난 다음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별장을 쓸 당시, 그러니까 네. 데뷔할 당시에 그 서동윤은 분명히 총망받는 그 썬댄스 영화제에 상을 받을 정도의 자기 시나리오 썼던 그것도 공동집필이긴 공동 하죠. 집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동하는데 그 공동했던 그 한쪽이 너무 잘 나가 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생기고 그러면서 글쓰기보다는 어떤 정치 그 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관계들을 맺는데 주력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가가지고 절대적 완성 추구해야 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결국 자기 바닥을 본 게 이제 뒤에 남는 그쵸. 장면이 되는 거죠. 제 걸 보시면 아마 전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제 거 본 사람들은 대부분 왜 안 나 돌아올 것 같았어.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4번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영업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보셔야죠. 네, 보러 갈게요. 조용락이 얘기를 좀 너무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네. 좀 조금만 해보자면은 네. 그 우리 김강현 배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는 연애의 온도에서 네. 그 대전까지 운전을 해서 네, 맞아요. 우회전을 맞아요. 못해서 그리고 전지현 씨 매니저 네, 그 별그대에서. 별그대에서 그랬던 그 배우인데 저는 춘천거기에서 봤어요. 네. 정말 치졸한 캐릭터였어요. 춘천거기 7월에 또 합니다 저희. 그 치졸한 캐릭터를 너무 잘하더라고. 창곡의 작품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러 오세요. 네. 7월에 뭐예요? 7월에 지금은 아직은 캐스팅. 뭐 없어요. 저 써주면 캐스팅을 정말 미끼로 그러지 말라고요. 춘천거기에 제 상대 배역이 하나 비어 있네요. 알아요? 저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작업을. 선영이 역할이 저런 식으로 작업했다고. 춘천거기도 유부녀 역할이요? 아니 그렇죠. 바람난 유부녀. 그래요? 바람난 저 정말 춘천거기에서도 그 네. 키스씬이 그대로 있어요. 리얼 키스씬이야. 그래요? 네. 오디션이 있다면 저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네, 그러죠. 된다면 연출님이랑 키스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헤쳐나가는 것도 좋아요. 굳이 보여줘야 되나? 그렇죠. 박호산 씨랑 키스하기 싫다. 뭐 저도 그럴 것까지 욕심 없어요. 우리 와이프 와서 볼 텐데. 어쨌든.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착해졌네요. 무대 위에서 그 키스를 그렇게 진하게 하는 적은 없는 거죠, 이제. 그건 결혼이 목적이었고요. 이번 러브레터에서도 키스씬 있었어요. 그런가요? 김지현 씨나 그 물어보세요. 김지현 씨도 정말 좋은 배우인데.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좀 키스씬 보기 좀 있어요. 예. 작품마다 오죽하면 미친 캐스도 했는데. 맨날 자랑이야. 아무튼 근데 지금 조용락 배우가 김강현 배우님. 강현이는 조용락이라는 그 사이키한 그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네. 그런 목소리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맞아요.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김인혜 역할로 이제 분해서 나올 때는 그 네네. 김인혜가 갖고 있는 좀 진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더 다듬으면 더 좋겠다. 저는 반대로 봤는데. 근데 이제 철진이가 진짜 멋있었어요. 철진이가 김인혜에 너무 잘 어울려요. 기가 막혔어. 김인혜로 나왔을 때 네. 완전히 내가 남자인데도 홀딱 빠졌잖아. 네. 저런 남자가 있으면 진짜. 나는 김강현 씨도 김인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보라니까. 이 철진 배우님 아마 걸 제가 몰라서 33살?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김철진 씨가 33살? 철진이는 30살이요. 아씨 동생이잖아요. 33살이래. 33. 나보다 한 살 많네. 딱 좋네. 좋네. 예. 네, 뭐 얘기가 나오던 중이었으니까 제가 네네. 사실은 조영락을 하고 싶어했고요. 맞아요. 예. 잘 어울리세요. 문화의 그게 훨씬 잘 어울려요. 맞아. 저를 아니, 이 커플 괜찮다, 이 커플. 형이랑 하고 싶어. 이 커플 잘 괜찮다. 진짜 어울린다. 괜찮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양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밀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강현이를 오랜만에 보니까 강현이 왜 이제 나이도 됐고 둘이 동갑이니까 야, 그럼 김강현을 내 백걸로 올리고 난 솔직히 현철이랑 같이 할 욕심에 그게 어때? 그랬는데 첫 리딩을 딱 했는데 강현이가 조용락 네. 읽었는데 목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조용락 해야겠다. 훅 갔어요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바로 이런 목소리야, 맞아. 근데 김철진 씨는 제가 보기에는 참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좋은 가서 배우죠. 꼭 차세대 박호산이 아닐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럼 스스로 뭐야? 디스. 그러면 차세대 박해일. 그 정도. 너무 박해일 좋아요. 이미지랑 좀 박해일 있어. 정말 그쵸. 좋아해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안경을 탁 쓰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떡해. 저는 약간 박신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신양보다는 아니요? 잘생겼어. 아니, 박신양보다는 박신양 잘생겼어. 선배님하고는 전혀 다른. 안 봤잖아요. 에? 자기가 제 싫어한다는 거 거야. 때문에.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야, 박신양. 아니, 철진이 아직 못 봤잖아요. 네, 김철진 분이 박신양을 네. 닮은 것 같다고요? 저는 박호산 배우님이 제가요? 박신양 닮았다 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신양 씨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느낌들까지 좀 네.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네. 이 작품이 좀 장기 레파토리가 돼서 그쵸. 좋은 배우들도 키워나가고 그리고 네. 또 계속적인 새로운 어떤 버전업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전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재밌어요. 바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을 잘 소화할 정도의 관객들이라면 어떤 연극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연극을 가지고 뭐 이제 그레이드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분명히 입문용 작품은 있어. 입문용 작품들을 보고 이제 조금 고급의 작품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뭐 에쿠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도 소화하기 전 단계로 나우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기 전 단계의 도둑맞은 책은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나중에 버전 2로 나와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누구죠? 김인혜. 김인혜 그분의 시야에서 또 보여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 배우의 시야에서 이렇게 해서 그 전의 이야기들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방자전 이런 거죠. 나는 남녀 이렇게 2인극으로 한번 가면 내가 한번 연출을 해서 남의 2인극을 한번 네. 그럼 당연히 여자는 제가 하는 걸로. 그럼요. 나는 송아 씨랑 세트야. 참. 맞아, 세트 하죠. 예. 일단 추천곡이 먼저 하시고요. 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튜디오 안에 날파리들이 이렇게. 이런 개그. 굉장히 올드한 개그인데. 아니, 나는 왜 웃기죠? 참 재밌는 형이에요. 네, 재밌네요. 아니 왜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렇게 약한 거예요? 제가 웃음이 좀 해퍼요. 근데 선배들 연출들 앞에서만 그렇게 예쁘더라고. 오랜만에 봤지만 형 질투는 여전하시네요. 질투는 나요. 맞아요. 네. 우리 저 꽃다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별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게 있었는데 강력하게 네. 자기 못하겠다고. 왜요? 네? 점수로 국한 짓는 게 저는 되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땐 제가 좀 힘이 없고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안 했는데 이제 파워가 조금 생기고 팬들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번 시즌부터 3월 달부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뭐, 번째 작품입니다. 난 이것만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수상해질 수 있으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저번 주도 계속 하려는데 안 했어요. 네. 하세요. 아무튼 저는 평론가님은 하시잖아요. 네, 꽃다발로 따지면은 5개 만점에 4개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조금 더 그 아쉬웠던 기술적인 부분과 또 네. 캐릭터에서 일부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4개면 훌륭하죠. 변정주 연출. 네. 사실은 여기 보조 MC로 저희가 캐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쁜가 봐요. 오늘 바빠요. 오지도 않으니까. 뭐 물의 소리인가 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테스트를 같아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이렇게 우리들의 낚시에서 벗어나 버리네. 네. 그물에서 발목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근데 변정주 연출은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요? 정말요? 네, 잡기 힘드실 겁니다. 변정주 되게 물이 좋아요. 변정주 연출은 근데 골을 잘 못 넣더라고. 그 여자 수비수였나 보죠. 여배우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여친이 없다는 그런 있어요. 있어요? 아니, 네, 다 있어요. 여친은 그래요? 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예, 다 그거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뭐 저희가 다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잘 지내고 저는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 페북에서-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페북에서 여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드립이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드립 요새 안 치는데. 네, 뭐 하여튼 요새는 안 친다. 네, 정주 그렇게 뭐 페이크 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요. 뭐 무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연애 하고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연애는 뭘까? 많죠. 그게 더 불륜부터 해서 양다리 네. 내지는 뭐 페이크.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배우와 함께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매력 터지는 두 배우와 함께 해봤는데 여배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무튼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차기장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도둑맞은 책은 4월 27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 아트센터 동양예술극장에서 3관에서 진행 중이고 5월 달에 저희 오랜만에 극단 작품입니다. 맨시어터에서 올라가고요. 네. 김강보 연출이고 정승호 무대 감독 무대 미술. 네. 그다음에 저랑 이석준 배우랑 그다음에 우연주 배우님, 정수영 배우님. 이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데요? 3인극인데요. 네, 3인극인데 저하고 아마 이석준 배우가 더블이 되고 네. 제목은 프로즌이라는 연극입니다. 3인 네. 연극인데
소아성학대 연쇄살인마 남자 하나랑 겨울왕국이 아닌 거예요. 네. 예, 겨울왕국 아닌데 프로징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왕국 생각하지면 안 돼요. 아유 잔인하고 아주 네. 올해는 계속 악역이네요. 예. 저 소아성학대 연쇄살인마 그다음 그것에 당한 엄마 그다음 이 남자 범죄자를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이렇게 3명 나와서 1막은 독백식으로 2막은 그들의 대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한 공연을 계속 아니, 영화 같은 재밌겠다. 네. 우리 박호산 배우는 족구왕에서처럼 코믹 캐릭터를 해도 괜찮은데 족구왕에서도 그렇게 키스를 갖다가 열심히 하던데 키스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코믹한 느낌의 그런 연기들을 왜 무대에서 볼 수가 없을지 참 안타깝네요. 코미디도 많이 하죠. 근데 이상하게 배우는 이게 풀릴 때 어떤 확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한동안 또 제가 노역으로 풀렸었거든요. 한동안은 또 예술가로 풀렸었어요. 무슨 예술가, 작가, 작곡가. 네. 올해는 이제 계속 악역적으로 풀리죠. 건메탈의 탐정 같은 그런 멋진 배역은 다시는 안 오죠. 좋죠. 너무 하고 다시는 안 싶어요. 와요. 너무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최승열 배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승열은 히든싱어의 그 최승열 맞습니다. 김광석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소속사 얘기를 해서 이 작품을 좀 사다가 지금 제작을 하자고 자기 회사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너무 좋죠. 근데 그 작품은 사실은 돈 벌기가 힘들어. 여러모로. 그 음악 하려면은 정말 우리 그때도 해봤지만 최소한 4명의 라이브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라이브가 아닌 걸로 할 때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쪽 바닥에서 전부 돈 벌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 좋은 마음으로 이쪽에서 뭔가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요. 예. 우리 이현철 배우님. 예, 저는 일단 도둑 맞은 책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면 그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차기작은 고려 중이고요. 일단은 도둑 맞은 책에 지금 근데 춘천 거기는 전혀 안 부르시나 보죠. 춘천 거기 아니고 현철 배우는 저희 김동아 작가가 이번에 또 드라마에 들어가요. 거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뭘 또 하면 안 되는데 얘기 다 해놓고 하면 안 돼. 이런 건 찍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발 없어 하고 있죠. 이제 런칭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런칭 된다고 결정이 됐다가도 엎어지는데. 그렇죠. 드라마가. 근데 어쨌든 돈 받고 쓰니까 하나보다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아 씨, 단단히 엄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차기작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새 근데 드라마 쪽으로 자꾸 꼬이긴 하네요. 예, 근데 좋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있다. 또 7월에 저 춘천 거기 우리 송 배우님이랑 송배우가 아니고 연배우예요. 그래요? 이름도 모르면서. 난 송하가 이름 줄 알았어. 이름 좋잖아, 송하. 송해? 송하예요. 화가 아니고. 송하의 동생이에요. 송혜 선생님의 먼 친척인가 보다. 그렇죠. 지금 화내시잖아요. 덥다 끝내자. 마무리합시다. 자, 네, 이제 봄이에요,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황자분들이 상중하 이런 거. 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울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워.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우, 너무 더워.